자, 이번 시간에는 수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수열이란 무엇이냐? 사실은 이제 대표적으로 수열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런 말 들어봤을 거야. 그래서 등차 수열 하기 전에 수열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부터 수열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 무엇인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열이란 뭐냐면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뭐냐면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규칙에 의하여 수를 나열한 것. 그래서 그 수를 나열한 것 해서 우리가 수열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 열자다 이거. 중요한 건 뭐냐면 규칙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일정한 규칙에 의해 수를 나열하는 것을 우리가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열된 각 수를 그 수열의 항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수를 한번 나열해 볼게요. 2, 4, 6, 8, 점점점. 이거 내가 어떤 규칙으로 나열했는지 알겠지? 사실 여기서 우리가 짝수를 나열한 거예요. 하지만 그건 짝수는 일정한 규칙,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규칙은 그게 아니야. 그래서 여하튼 내가 수를 나열했어. 그럼 우리가 이 나열된 수를 각 항이라고 합니다. 얘를 각 항이라고 부르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차례로 얘를 첫째 항, 얘를 둘째 항, 세 번째 있는 걸 셋째 항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또는 제1항 이게 사실 더 편하지 부르기가 제2항, 제3항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요. 됐어? 그래서 우리가 그 수열을 나타낼 때 그 항에다가 번호를 붙여서 제1항은 A1, 제2항 이렇게, 제3항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나타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N번째 있는 요 항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N번째 들어가 있는 이 항을 우리가 제 N항이지. 근데 제 N항인데 일반항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일반항에 이 수열이 어떤 규칙을 갖는지 때려 넣는 거야. 관계식으로. 됐어? 그래서 요 제 N항을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십니다. 그래서 그 내가 그랬지. 이 일반항에 이 수열이 어떤 규칙을 갖는지를 때려 넣는다. 표현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열을 이런 기호로 씁니다. 중가로 쓰죠. 이렇게요. 됐어? 일반항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일반항을 이용해서 수열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등차 수열은 무엇인지 화면이 안 넘어가네? 나 뭘 어쩌라는 거지? 화면이 밑으로 안 내려가요. 좀 컴퓨터가 좀 이상한데? 수업을 잘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등차 수열은 그 어감에서 어떤 느낌이 들어? 차를 나타내나요? 자, 등차 수열이란 뭐냐면, 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첫째 항부터예요. 첫째 항부터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든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이게 등차 수열의 정의라고 해요. 됐어? 그래서 우리가 더하는 보통 우리가 그래서 그 보통 수열을 얘기할 때요. 첫째 항 중요하고 내가 일정한 수를 더한다라고 했죠. 그 여기에서 더하는 일정한 수를 더하는 요 일정한 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차라고 얘기합니다. 어, 밑에 차파는 공차 아니야. 그 더하는 일정한 수를 우리가 공차라고 합니다. 됐어?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을 표현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등차 수열. 내가 수열은 중괄호를 써서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등차 수열. 이건 뭐냐면 공차가 보통 공차를 우리가 D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등차 수열,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잡아. n 플러스 1번째 항은 제 n 플러스 1 항은 제 n 항에다가 공차 D를 더해서 만들어진 항이야. 이렇게요. 또는 같은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제 n 플러스 1항과 제 n항의 차가 얼마가 되는 거야? D가 된다라는 소리겠죠. 됐어?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자, 이렇게요. 이런 관계식을 보면 요 표현만 보더라도 제 n 플러스 1항과 제 n항 사이에 이런 관계식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아, 얘는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구나. 왜냐하면 일정한 수 D를 지금 더해서 만들어지는 수라는 거, 수열이라는 거 볼 수 있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이 관계식만 보고도 얘는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식이구나, 등차 수열이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거기에서 어떤 예가 나왔냐면 제2항이 8이고 보통 제2항이 8이다 이걸 기호로 제2항이 8이다 제10항이다를 A10 이렇게 나타냅니다. 제10항이 24인 등차 수열을 구하라 했는데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랬지. 등차 수열에서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이 첫째 항이에요. 첫째 항. 그 첫째 항인데 선생님이 이거 일반 항을 표현을 안 해줬구나. 등차 수열에서 일반항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자, 첫째 항. 여기다 한번 필기하고 넘어갈게요. 등차 수열에서 일반항. 여기서. 자, 우리가 첫째 항을 A라고 하고요. 공차가 D인 이 등차 수열의 일반 항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냐면 AN은 첫째 항에다가 자, 이게 뭐냐면 첫째 항이 있어. 그 다음부터 일정하게 수를 더한다라고 했거든요, 얘들아. 그치? 그래서 봐봐. 첫째 항이 있었어. 그 다음 항부터 내가 일정하게 1항, 제2항, 제3항, 점점점 제 n항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랬지. 첫째 항부터 일정한 수를 더해요. 그럼 그 다음 항에 일정한 수를 더하고 그 다음 항에 일정한 수를 더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는 소리거든요, 얘들아. 그러면 등차 수열의 일반 항은 우리가 보통 첫째 항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제1항, 제1항을 A1이라고 안 붙이고 그냥 1 떼고 A라고 쓰거든요. 이거 콤마야. 콤마야. 뭐야? 안 그려져, 콤마가. 자, 그러면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N은 첫째 항 더하기 선생님 공차를 제 N항까지면 이 공차 D를 몇 번 더했을 것 같아? N번 더했을까? 아니지. N-1번 더했다라는 거 눈치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요식이 등차 수열의 일반 항이고요. 내가 앞에서 소개시켜준 이 두 개의 식은 등차 수열임을 알아낼 수 있는 관계식이라고 합니다. 됐어? 여하튼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저 등차 수열의 일반 항 있죠? 이 표현을 머릿속에 꽉 박아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을 저렇게 표현한다는 거, 첫째 항이 A라고 하고 공차가 D라고 하면 저렇게 쓰여지는 거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표현인 거지? 맞아. 너무 당연해. 자, 그래서 다시 예제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제2항이 8, 제10항이 24다. 그래서 내가 그걸 기호로 이렇게 썼어. 그러면 자, 제2항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첫째 항 더하기 공차를 한 번만 더했겠지. 걔가 8이다라는 소리야. 이거를 기억식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A10은 첫째 항에다가 그럼 공차 D를 몇 번 더했어? 네, 내가 N-1 곱하기 D라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이거 당연한 거야. 생각해보면 9번 더했겠지. 이게 24다. 그래서 그하고 느를 연립해서 A하고 D의 값 구하시면 되겠어요. 실제로 느에서 그를 빼면 8D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24에서 8 빼면 16인가요? 네. 그래서 D는 2가 될 거고 자연스럽게 D가 2라면
기억에다 D 대신에 2를 더해 대입하면 A 값이 6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제20항 A20은 뭐라고 쓰면 되겠어?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D 이렇게 가져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차중항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등차중항. 그러면 등차중항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등차중항은 화면이 또 확대가 안 되네. 자, 느낌에서 등차. 아, 등차 수열인가 보다. 가운데 중 항이요. 가운데 있는 항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냐면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뤄요. A, B, C가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을 이뤄요. 그러면 잡아. 가운데 항을 사실 이렇게 그 등차 세 개의 항이 있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얘들아 이거 그 내가 당연한 건데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다라고 해볼게. 등차 수열이니까 첫째 항 공차 반드시 있어. 그러면 그냥 A는 A인 거고 B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B는 A 더하기 D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C는요, A 더하기 ED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쵸? 그 여기서 뭐냐면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A 플러스 D 가운데 있는 항은 양 끝에 있는 두 개의 항을 더한 다음에 반띵하면 된다라는 소리예요. 이거 항등식 이거는 항등식이라고 부르죠. 항등식. 그래서 등차 중항 B는 양 끝에 있는 A하고 C를 더한 다음에 반띵하면 된다. 또는 이거하고 같은 식, 그냥 이 B는 A 플러스 C와 같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A, B, C가 수열인데, 지금 B가 A 더하기 C 나누기 2분의 A 더하기 C야. 또는 이 B가 A 플러스 C와 같아. 그럼 이건 등차 중항이구나. 그래서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걸 캐치할 수 있다는 소리야. 알겠어? 그래서 이거 관계식만 보더라도 ABC가 세수가 있었는데 이러한 관계식, 이식 또는 이러한 관계식이 있으면 이 세수는 등차 수열을 이루는구나 라고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지? 그래서 등차 중앙하면 무조건 여기 초록초록색 식 두 개 중에 한 개를 떠올리셔서 문제를 풀 거예요. 됐지? 그래서 이거 보통 사실은 우리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선생님 여기다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쓰냐면 가운데 이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그 첫째 항 우리가 보통 첫째 항을 A라고 하는데요. 그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대칭형으로 쓰거든요. 요거는 문제 풀 때, 실제로 문제 풀 때 이렇게 많이 써.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해 둘게.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알겠지? 이렇게 하면 세수의 합도 편하고 세수의 곱도 편하거든요. 계산을 할 때.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좀 대칭형으로 쓴다라는 거 한 번쯤 생각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섯 개의 수가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X, Y, Z 합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선생님, 이거는 그냥 첫째 항이 x인 거죠? 음. 6이 제1항이 x, 6이 제2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주어진 조건을 보면 제2항이 6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자, 첫째 항을 여기서 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12는 1, 2, 3, 4, 제 4항이 10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째 항이 x라고 나왔으니까 첫째 항 x라고 한번 해보고요.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러면 A2는 지금 X 더하기 D인 거고요. A4는 X 더하기 공차 D를 몇 번 더했겠어? 세 번 더했겠죠? 얘가 10이다.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기억, 니은, 연립하면 니은에서 기억을 빼요.
그러면 이 D는 6이 될 거고 D는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X는 3 이렇게 되겠죠? 그 사실은 이 수열 가장 좋은 건 일반항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 수열에서 일반항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3. 우리가 보통 그 1차식 이렇게 쓰지 않지? 이렇게 쓰지. 근데 이거는 공차가 3이다. 이 수열에서 우리가 제 그 일반항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거 3이 공차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곱하기 3 이렇게 씁니다. 됐죠? 그래서 얘가 일반항이 이렇게 돼. 물론 실제로 계산할 때는 일반항 해서 이거 계산하면 3n 정리하면 이거 3n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여하튼 지금 y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에서 이 수열에서 제 몇 항? 제 3항이다. 그래서 n 대신에 3을 쳐넣으면 되고 z는 이 수열에서 제 몇 항이야? 1, 2, 3, 4, 5. 5항이죠. 그래서 제 5항이기 때문에 n 대신에 5를 쳐넣으면 이렇게 된다. 됐죠? 그 다음 페이지가 뭐가 있는지 한번 조심스럽게 넘어가 볼게요. 문제가 나왔거든요. 자, 개념 1번. 수열, 봐봐. 이 수열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 하면 확대도 안 되고, 뭐, 그래. 그냥 해볼게. 요 중괄호 써는 거 보여? 얘 수열, 이거 일반항이구나. 이 일반항을 저렇게 표현한 거야. 일반항. 있지? 자, 첫째 항부터 제 4항까지 차례대로 구하라. 그럼 이거는 수열을 구하라는 뭐 너희한테 연습을 하라는 소리인데 그냥 제 1항은 n 대신에 1을 쳐넣으면 된다. 이런 소리겠죠. 그다음에 제 2항은 n 대신에 1을 쳐넣어라. 제 3항은 n 대신에 3을 쳐넣어라. 제 4항은 n 대신에 4를 쳐넣어라. 계산은 네가 해라. 자, 그다음 개념 2번에 1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등차 수열의 공차를 구하라 그랬어. 등차 수열이 무엇이었냐? 첫 장부터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든 수열이다. 그랬지. 그러면 여기서 일정하게 더하는 수를 우리가 공차라고 했어. 그럼 이거 당연히 선생님 저는 그냥 아는데요. 근데 얘들아 공차는 항상 그 다음 항에서 제 2항에서 제 1항을 빼도 좋고 제 3항에서 제 2항을 빼도 좋고 됐지? 얘들아? 이렇게 해서 공차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 아니 페이지를 못 넘겨. 페이지가 안 넘어가요. 이제 되나요? 개념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념 3번. 어, 페이지가 안 넘어가는데? 이런 거지? 자, 개념 3번. 확대도 안 되고 페이지도 안 넘어가고 자, 한번 자, 얘가 등차 수열이 되도록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라 그랬는데요. 내가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는 첫째 항과 공차가 제일 중요해. 첫째 항, 공차. 첫째 항하고 공차를 뽑아내면 일반항도 구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 공차. 첫째 항이 2분의 1이고 공차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아무 데나 여기요. 이거는 제 4항에서 제 3항을 빼보면 되겠죠? 그래서 공차가 2분의 1이야. 물론 네모 안에 어떤 수가 들어갈지 니네가 구할 수 있겠지만 항상 일반항을 구해버릇 할 거야. 일반항은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이렇게요. 됐죠? 그래서 AN은 내가 괄호 풀면 2분의 1n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제 2항이거든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해서 이렇게 구하십니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난이도가 선생님 굳이 제가 일반항을 구하지 않아도 그냥 저는 네모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구할 수 있는데요. 얘들아 등차 수열 일반항 구하는 거 연습시키려고 나온 문제야. 꼭 일반항 구하세요. 개념 4번도 첫째 항이 2, 공차가 3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 그럼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이렇게 됐지? 그래서 정리하면 3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개념 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여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 꼭 써. 첫째 항 마이너스 1 공차는
제2항에서 제1항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공차가 4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AN은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이렇게요.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념 6번에 1번 보면 첫째 항이 4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의 제10항을 어쨌든 등차 수열 나왔잖아. 그럼 무조건 수열 나왔어. 일반 항은 무조건 구하는 거야. 그래서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이렇게요. 그래서 a는 3n 플러스 1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제10항의 값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그 등차 수열의 그 개념 7번 마지막인 것 같은데 개념 7번. 자, 세수가 주어진 순서대로 등차 수열 봐봐. 세수 등차 수열 이뤄. 세수 그럼 등차 중항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어. 그래서 x는 그냥 이거 공식처럼 문제 풀 때도 이렇게 풀어도 돼요. 당연히 돼.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a하고 c 더해서 반띵한 게 가운데 항이다. 그 등차 수열에서 가운데 항에 대한 관계식해서 등차 중항인 거야. 됐지?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등차 수열의 합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등차 수열의 합, 수열이 살고 있었어요. AN. 그래서 우리가 이 등차 수열을 제1항부터 어디까지 더하고 싶냐면 제 n항까지 더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거를 SN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니네가 그 알 수 있듯이 선생님 뭐 썸 하면 이렇게 더하거나 뭐 그러면 우리가 SN 이렇게 쓰거든요. 알아두세요. 알겠지? 그래서 이거 SN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등차 수열의 합 어떻게 구할 거냐면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조건이 두 가지 나온다는 소리야. 뭐냐면 그 첫째 항과 제 n항을 주어줘.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어질 경우와 첫째 항과 공차가 주어진 경우. 사실 이게 구하는 공식이 두 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같은 식이긴 해. 같은 식이긴 한데 여기다 이거 내가 어디다 보여줄 거냐면 그 예제 밑에다가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만 공간이 아이씨 잠깐만요. 공간이 있으니까 예제에다가 한번 해볼까? 자, 뭐냐면 1번 첫째 항이 A라 그랬고요. 어쨌든 이것도 뭐냐면 그 우리가 공차를 생각할 때 말이죠. 공차는 무조건 있어야 돼. 첫째 항, 공차. 여기서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난 첫째 항과 공차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첫째 항. 그럼 제 2항은 어떻게 결정이 되겠어? A 플러스 D. 이렇게 주어질 거란 말이야. 맞니? 셋째 항은 A 플러스 2D. 이렇게 주어질 거야. 그 다음에 점점점. 마지막 항이 제 N항이 L이다라고 했는데요. 요것도 세 개만 해볼게요. 야, L항이 있었으면 그 앞에 있는 항은 뭐가 되는 거야? L에서 공차 D를 뺀 거가 되겠지. 그럼 그 앞에 항은 L에서 공차 D를 두 번 뺀 수가 될 거예요. 그치? 그럼 내가 이거 SN을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자, 내가 이걸 기억식이라고 해볼게. 근데 얘들아, SN이요. 내가 이거 뒤집어서 써. L 더하기 L 마이너스 T 더하기 L 마이너스 2D. 이렇게 뒤집어서 더한들 이 값이 달라질까? 아니요. 같아진다는 거 보이시죠? 같아져. 그치? 그래서 내가 A 플러스 D, 이거 A, 이렇게 니은식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기역식하고 니은식을 더하잖아요? 그럼 이 SN은 잡아. 어떻게 더할 거냐면 얘랑 얘랑 더하는 거야. 이렇게 더하면 A 더하기 L 되죠. 이렇게 더하면 뭐 돼? 역시 A 더하기 L 된다는 거 보여? A 더하기 L 이렇게 나와. 그러면 A 더하기 L이 몇 세트 나오게 됩니까? N 세트 나오게 되겠지. 됐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 식을 내가 SN은 하고 정리하면 SN은 2분의 N 곱하기 A 플러스 L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공식에다가 내가 뭐라고 써놓을 거냐면 첫째 항과 제 N항이 주어졌을 때 제 N까지의 제 N항까지의 합은 2분의 N 곱하기 A 플러스 L이다. 이렇게요.
사실 이것만 증명하면 두 번째, 첫째 항과 공차가 주어졌을 경우에는요, 여기다 뭐만 하면 되냐면, 요거 L 대신에 뭐만 대입하면 되냐면, 요 L 대신에 제 n항, 일반항 대입하시면 돼요. A 플러스 n-1 곱하기 t 이렇게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대입하면 식이 어떻게 돼? 요거 대입한 식을 내가 여기서 한번 정리해보면 SN은 2분의 n 곱하기 저 괄호한 계산하면요. A 더하기 A가 두 번 더해지게 될 거고요. 그치? 더하기 n-1 곱하기 t 이렇게 된다라는 소리예요. 듣지? 그래서 첫째 항과 공차가 주어졌을 경우에는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1 곱하기 d가 된다. 공식 자체를 외우셔야 돼요. 얘랑 사실 이것만 외우더라도 두 번째 건 그냥 따라오는 거거든요. 일반항만 L 대신에 제 N항, 즉 일반항을 대입하면 밑에 있는 식이 나올 거니까. 됐지? 하지만 문제를 빨리빨리 풀려면 두 개 다 외워야 된다. 자, 그래서 어, 예제를 한번 볼게요. 예제는 어디다 풀 거냐면 보라색으로 여기 예제 여기다 끌어당겨서 풀게요. 여기 위쪽으로. 자, 제3항이 7, 제6항이 13. 이 등차수를 첫째 항부터 제20항까지. 이건 첫째 항하고 제 n항이 나와 있지 않아. 제20항이 나와 있지 않죠. 그럼 이거는 그냥, 주어진 조건을 내가 기호로 써보면 A 3이 7이다. 그리고 A 6이 13이다. 그럼 우리 좀 전에 위에서 좀 했죠? 이거 그러면 첫째 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제3항은 공차 두 번 더했으니까 7이다. 그 다음에 제6항은 A에다가 첫째 항에다가 공차 5번 더해서 13을 얻었다. 이렇게요. 그래서 느에서 그를 빼면 3D 6. 그래서 D는 2가 될 거고 D가 2라면 A는 3이지. 그래서 이거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일반항. 그래서 A에는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2니까 요 일반항. 아니야, 공차만 무슨 일반항 20항 안 구해야 되지? 일반항 안 구하고 이 공차 아니까 첫째 항은 공차 아니까 두 번째 공식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 20방까지 합이니까 S20 이렇게 표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20 곱하기 괄호 열고 2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20 n-1이야. 20 빼기 1 곱하기 공차 2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귀찮으니까 여러분이. 그 다음에 넘겨서 어디로 올 거냐면, 이거 너무 작아 화면이. 이거 좀, 잠깐만. 나 뭐 하나 해결하고 왔어요. 좀 화면을 넓게 했는데, 또 아래로 안 나가네. 좋아. 그 다음에요. SN과 AN의 관계 그랬는데, SN은 기호가 뭐야?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다 그랬지? 자, AN의 관계 그랬어. 그러면, 사실 뭐, 선생님 SN이, 아까 내가 그랬잖아. SN이 제 1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이다. 이렇게요? 그러면 얘들아 잘 봐.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Sn-1은 뭐겠어? 1항부터 제 몇 항까지 합이겠어? 제 n-1항까지 합이겠지. 야, 그럼 니네 만약에 내가 AN 그러니까 뭐냐면 수열의 합 SN이 주어졌다? 그럼 여기에서 AN 일반항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구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되냐면 SN에서 Sn-1을 빼면 돼요. 20 보면 당연하지 않냐, 얘들아? 느껴? 어, 왜냐하면, 여기서 이 바로 앞까지의 항이, 여기 바로 앞이 A-n-1이겠지? 여기까지 합을 내가 Sn-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AN은 당연히 SN에서 Sn-1을 빼면 된다. 이렇게 단. 근데 잘 봐. 우리가 수열을 얘기할 때는 제 1항부터, 자연수인 항부터야. 마이너스 1항 이런 거 없어. 0항 없어. 제 1항, 제 2항부터야. 그래서 이 n은 반드시 여기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 하나 조심할 건 SA1은 S1하고 같겠죠. 어. 자, 이렇게 SN과 AN 사이의 관계가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고 이거 문제 나중에
바로 밑에 있네요. 이 문제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이 주어졌을 때 A 10을 구하라 그랬어요. 제 10항을 구하여라 라는 소리겠죠. 그러면 이거는 일단 일반항을 구하셔야 돼요. 이거 일반항 어떻게 구하는지 선생님이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스텝은 이런 거야. 아, 수열의 합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을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첫 번째 항 구하셔야 돼요. A1은 S1과 같다. 그래서 3 곱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1 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서 AN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거든요. SN은 그냥 3N제곱 마이너스 5N 이렇게 대입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SN 마이너스 1은요? 뭐냐면 요 식에다가 N 대신에 N 마이너스 1을 대입한 식이다라는 소리야. 왜냐하면 SN, 이 N과 이 N의 관계식은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N 대신에 N-1을 대입한 식, N 대신에 N-1을 대입한 식, 이렇게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야, 선생님 좀 계산이 귀찮은데요? 저 과로하네요. 어쩔 수 없지. 자, 그래서 암산 잘하는 척 한번 해볼게요. 앞에 3n제곱 마이너스 2n인데 3분배 플러스 1인데 3분배 이런 식으로요. 됐죠? 그래서 는 하고 쓰면 는 3인 괄호 안에서 지금 이거 없어진다는 거 느끼시죠? 3인제곱 이거 없어져. 그치? 그러면 정리하면 마이너스 5n 플러스 6n 플러스 8이고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거는 n 마이너스 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는 n 8이야. 그런데 얘들아 잘 봐.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이때 n 대신에 1을 대입해. n 대신에 1을 대입한 여기서 a1의 값이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잘 봐. 비교해야 될 게 뭐냐면 그 1번에서 기억식에서 기억의 A1의 값과 A1의 값이 일치하지 않지 얘들아. 그럼 이럴 땐 내가 결론을 어떻게 쓰냐면 잘 봐. 이 수열의 일반항은 n-8이야. 그런데 n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이상의 자연수여야 되고요. A1의 값은 어디서 선택하냐면 기억의 값을 선택합니다, 얘들아. 됐어? 이거는 왜냐하면 n이 봐봐 내가 선생님 왜 여기서 마이너스 7을 선택하지 않고 마이너스 2를 선택합니까? 자, 이 관계식 자체가 내가 그랬지 이 관계식 자체가 여기서 정의할 수 있는 이 관계식 자체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야. n이 2 이상일 때라고. 됐어? 그렇기 때문에 n이 1일 때, 즉 제1항의 값은 a1 equal s1 이렇게 해서 기억식의 값을 가져다 쓰는 게 맞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지, 얘들아? 어쨌든 일반항 이렇게 구했고요. 문제에서 요구한 A10은 이거 n이 2 이상일 때니까 여기다 관계식에다 대입하시면 돼요. 10 빼기 8에서 2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그래서 요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차 수열 SN의 특징은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네, 일단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안 넘어가요? 네, 안 넘어가네요. 그 다음 여기 예제가 또 있네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니, 참, 음, 음,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내가 좀 문제를 바보같이 풀었구나.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요. 아, 여기 이 예제 위에서는요, 일반항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A10항을 구할 때 어떤 성질을 쓰면 좋으냐면, 쓰면 좋으냐면요, 이거 그대로 뭐냐면, 잡아. A10은 여기서 요거 있죠. N이 이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요거를 갖다 쓸 수 있거든요. A10은 S10-S9 이렇게요. 그래서 S10은 N 대신에 10을 대입한다. 이렇게 갈 거야. 그래서 S10은 3 곱하기 10의 제곱 마이너스 50. S9는 근데 뭐 이게 계산이 별로 좋진 않다. 5구 45. 그치 얘들아?
그래서 이거 실제로 계산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계산이 쉽지 않다. 그럼 나 같으면 그냥 일반항을 구하고 말겠다.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안 넘어가지네요. 음, 볼게요. 하여튼 저렇게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만 두시고요. 그 다음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수열의 첫 장부터 제 n항까지 합이 이렇게 주어졌다. 일반항을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수열의 합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 스텝이 있다라는 소리야. 1. A1을 구하라. A1은 S1과 같다. 그래서 1 플러스 2 하니까 3 이렇게 되겠네요. 이 식 반드시 기억해야 돼. 굉장히 important thing. 자, 그래서 일반항은 A에는 Sn-1이다. 그래서 n제곱 플러스 2n에서 Sn-1은 n자리에다가 n-1을 대입한 거다. n 대신에 n-1을 대입한 거다. 이렇게요. 그래서 n제곱 플러스 2n 괄호 거 계산하면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플러스 2n 마이너스 2 이렇게요. 그래서 괄호 안에서 마이너스 2n, 2n 없어질 거고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분배하면 없어질 거고요. 그래서 이거 한 줄만 더 쓰면 되니까 여기다 쓸게요. 남는 거 2n 플러스 1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반드시 이때 여기 마지막 관계식에서 이때 A1을 구할 거야. 이때 A1은 3 되죠. 이 값이 기억과 일치한다는 거 보여? 기억과 일치. 그래서 이때 일반항 어떻게 쓰면 되냐면 n은 그냥 2n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위에 식하고 비교해보면 여기서 일반항 내가 두 번째 an, sn-sn-1 여기서 구한 값이 첫 번째 A1 구한 거하고 같지 않으면 내가 어떤 식으로 표기했어? 요런 식으로 관계식 일반항을 썼어야 된다는 거. 듣지? 근데 이거 n이 1일 때 이씨, 그래서 이 관계식이 안 내려가. 자, 여기서는 그냥 관계식 이렇게 쓰면 끝이야. 이건 n이 1일 때도 성립한다라는 소리예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당연히 n은 자연수인 거야, 얘들아.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4번에서 이제 그거를 이거 비교를 하려고 좀 나온 것 같은 그런 거 같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4번 SN이 이거일 때와 SN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일반항을 그 수열의 합을 비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반항을 비교하라. 아이씨, 되게 귀찮다. 자, 그러면 SN이 n제곱 플러스 2n일 때 요거 한번 볼게요. 그러면 1, 내가 그랬지. 항상 A1부터 구해라. A1은 S일과 같다. 1 플러스 2니까 3이다. 2, 단계야. 일반항 구해라. 그러면 이 일반항은 Sn-Sn-1이니 n제곱 플러스 2n에서 n 대신에 n-1을 대입한 이 식의 값을 구하여라. 는 n제곱 플러스 2n이 될 거고요. 가로 안이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플러스 2n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러면 괄호 안에서 얘 없어지네요. 그리고 괄호 밖 예약하고 얘하고 분배하면 없어지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2n 플러스 1 된다. 그 여기에서 화면 올리기가 너무 힘든데 여기서 내가 n 대신에 여기서 이때 여기서 a1의 값을 구하면 3 이렇게 되거든요. 보여? 기억과 일치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관계식 일반항을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그냥 2n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끝하면 된다라는 소리야. vs. 밑에 공간이 있지만 vs 옆에다 써서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sn이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일 때라고 했는데 이거 그냥 n 플러스 1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1. 자, A1은 A 1단계 A1의 값을 구한다. 그럼 2의 제곱이니까 4 이렇게 되겠죠. 2단계 AN은 SN-SN-1 이렇게 구한다. 그래서
SN은 n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n 대신에 n-1 대입하면 이거 n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2n 플러스 1. 봐봐. 관계식이 똑같게 나왔어. 보이냐? 여기 보면 관계식이 얘하고 봐봐. an이 2n 플러스 1, 여기서 an 2n 플러스 1 똑같게 나왔다는 거 느껴? 그런데 이때 반드시 뭘 해봐야 돼? 여기서 a1을 구해봐야 돼. a1, 3은 내가 그랬지.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기억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관계식 일반형, 일반항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2n 플러스 1 이렇게 쓰고 반드시 n은 2 이상의 자연수다. 그리고 첫째 항은 어디? 기억식의 값을 쓴다. 이렇게요. 됐지? 그래서 똑같이 일반항이 2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서 일반항을 써줄 때 n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n이 1부터 성립한다면 n이 1일 때 성립한다면 그냥 이렇게 써주고 끝. 하지만 여기 n이 1부터 성립하지 않는다면 즉 이 관계식이 n 이상일 때만 성립한다면 이렇게 꼭 밝혀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개념 1번, 첫째 항이 3, 제 10항이 30인 등차 수열의 첫 장부터 제 10항까지 합을 구하라. 자, 이거는 첫째 항과 제 10항 구하고자 하는 마지막 항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 제 10개 항의 합은 2분의 10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계산. 그래서 5 곱하기 33 이렇게 떨구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개념 2. 첫째 항이 1,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에 그래서 이거 공식 한번 사실 저거는 개념 1번에서 쓴 공식은 되게 쉽지. 그럼 2번에서 쓴 공식은 여기다 한번 써볼까? 자, 2분의 n 곱하기 첫째 항 2a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는 제 12항이니까 n 대신에 12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2 곱하기 a 더하기 3 곱하기 아니지. 12 빼기 1 하면 11 곱하기 D 공차 4 이렇게 해서 공식 완성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6 곱하기 46? 어이구야. 안녕. 계산은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개념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 16항까지 이건 사실 첫째 항은 나와 있는데 제 16항이 나와 있지 않거든, 얘들아. 그 16항을 구해야 된다라는 소리인 거야. 야, 16항을 구하느니 공차를 구하는 게 더 낫지 않겠니? 그치? 그래서 여기서 공차를 내가 구할 거야. 공차는 6 빼기 1이다. 이렇게요. 됐어?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이거는 첫째 항과 공차 이런 식으로 공식을 좀 두 개 다 암기해야지. 얘는 실제로 그래서 지금 개념 2번에서 쓴 공식을 쓰는 게 훨씬 낫지. 자, 제 16항까지의 합을 구하면 2분의 16 곱하기 2 곱하기 1 첫째 항 플러스 n-1 15 곱하기 공차 이렇게 들어가는 게 공식 간단해요. 이걸 만약에 내가 첫 번째 공식분이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제 16항을 구해야 돼. 이거 제 16항 구하려면 AN 일반항도 구하고 A16도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얘들아. 그치? 그래서 좀 빨리빨리 하려면 두 개 공식을 그러니까 조건을 잘 외워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개념 4번 한번 볼게요. 그 3, 이거 무슨 수열인데요? 이거 사실 이 수열의 합은요. 얘네가 보시면 8 빼기 제 2항과 제 1항의 차 그리고 제 3항과 제 2항의 차가 서로 같아요. 아, 이게 공차구나. 이렇게 얘가 공차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얘가 등차 수열이구나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제 38까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 몇 항이냐 38이 몇 항이냐를 구하려면 얘는 어쩔 수 없이 일반항을 구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일반항은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이렇게 해서 5n-2요. 그러면 38은 제 몇 항이냐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n이 8이 나오지? 아, 그러면 이거는 제 8항까지의 합을 구하란 소리구나. 요거 조금 써볼까? 그러면 S8, 제 8항까지의 합. 첫째 항과
제 마지막 항을 알고 있으니 첫째 항 더하기 8 이렇게 씁시다. 그래서 4 곱하기 11 됐죠? 여기서 사실 공식 요 개념 4번에 1번에서는 뭐 공식을 첫 번째 공식을 쓰든지 첫째 항하고 제 마지막 항, 제 n항을 알 때 공식을 쓰든지 아니면 첫째 항하고 공차를 알 때 공식을 쓰든지 뭐 두 개 다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 다음에 개념 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념 5번.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이 이렇게 됐을 때 A1을, 그래. A1은 그냥 S1과 같다. 그래서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개념 6번. 1번.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이 이렇게 됐을 때 일반 항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거 일반 항 구해야 돼. 근데 스텝이 있다라고 했어. 1단계 A1을 구해라. A1은 S1과 같다.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이니까 요거 마이너스 1. 요거 꼭 기억해야 된다. 스텝 2. 이제 일반항을 AN을 SN 빼기 SN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한다.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2N 빼기 N 대신에 N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렇게 구한다.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이렇게 전개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음, 여기서 n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없어지죠? 그래서 괄호되는 것만 분배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2n 마이너스 3 이렇게요. 근데 여기서 이거 반드시 이때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오죠. 오, 이것 값은 기억과 일치하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관계식 일반항은 AN은 2N-3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다. 됐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안녕.